안녕하세요. 주식타자 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4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축하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고 있네요. 새벽에 좀 영상을 시작하는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까지 오를까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 정말 많이 이제 올리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1년 전부터 원전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이 급락 나왔을 때도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께 두산 에너빌리티를 무조건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좀 이제 언제 매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해서 오늘 그래도 새벽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죠. 과거에 이렇게 몇천 원짜리 종목이 이렇게 30만 원까지 돌파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 우리가 HBM이라는 그 영역이 있었어요. 반도체. 여기서 이 종목도 역시나 몇천 원짜리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올랐던 적. 그리고 지금은 8만 8천 원대에 위치한 이 부분. 자, 그러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나 슈퍼사이클에 도래한 만큼 요 과거의 한미반도체나 에코프로 사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비중을 덜 때는 언제를 덜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게 되면 주식타짜 안교수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이고요. 댓글로는 항상 제가 이 그 신고가라고 해서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그 긍정적인 사고관념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낳는다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댓글로 신고가라고 댓글 꼭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뉴스켈파사 주가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선행하지 않고요. 후행한다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있죠. 보시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움직여 놓고 나중에 움직여요. 그 상승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반영하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신고가를 돌파했다. 의미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릴게요. 근데 왜 이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보다 후행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또 오르고 있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과거에 제가 처음 이때 영상을 제작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도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빠졌다 하여 두산의 밑에 주가도 빠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잘 봐요. 이 두산의 밑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특성은 국내 상장돼 있는 대형주와는 다릅니다. 그 뜻은 뭐냐?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단식 상승이에요. 그죠? 8%, 7%, 6%. 근데 뉴스케일 파워사나 오클라이 주가는 어떻게죠? 한 번에 그냥 30%씩 올라버려요. 많게는 40%도 오릅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의 특성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미국에 상장돼 있는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의 개당시 상승이 추세가 즉 미국에 상장돼 있는 뉴스케일 파워사의 주가에 반영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과 미장은 맞아요. 정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이게 그 반영 속도가 조금은 느려요. 왜? 미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살펴볼 텐데 외국인들의 200만 주의 매도. 사실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시세가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봐야 될 것 같네요. 0432. 자, 보시게 되면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 전일 매도했던 부분에서 가장 큰 매도 물량을 등장시킨 게 어딘지 아세요, 혹시? 한창구입니다. 한창구. 모건서울입니다. 모건서울 한 군데서 이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 모건서울이 매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대차거래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던 수량의 상환, 그리고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갔던 수량의 증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설픈 구간대에서 이들은 주식을 공매도 치기 위해서 빌려가지만 실제로 공매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에코프로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바로 이 한미반도체의 주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과거에 HBM, 고대역 반도체 요 부분이 시장에서 정말 환호성을 지를 때요. 모두가 이 부분에서 고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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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평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 대형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같은 흐름이었죠. 대장이에요, 대장. 대장은요, 끊길 때 요 부분에서 일단 어떻게 하죠? 이제 저평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한미반도체 주가도 여기도 고평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고평가, 여기도 고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조정받기 시작할 때 자, 아직 더 갈 수 있어요라는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가 보통 정점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에코프로도 역시나 과거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사이클과 리튬 가격의 최고치를 돌파할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역시나. 자, 이때 당시에도요, 나쁜 게 없어요. 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의 주가도 연일 상승했을 때였거든요. 이때 당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테슬라 주가는 에코프로처럼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는 테슬라의 어떤 2차 전지 산업 사이클에도 포함이 됐고요. 계속적인 호재 나옵니다. 리튬 가격도 사상 신고치를 돌파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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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평가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니죠. 근데 나중에 빠져요. 빠지고 리튬 가격이 최고점을 찍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목표 주가는 34만 5천 원을 갔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에 보고서들이나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 일단 뚫어내었고 그 이후에 추세가 끊기지 않는 어느 일정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 요 부분을 목표 주가로 제시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드릴게요. 지금은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원자력 사업부와 그리고 가스터빈 사업부의 합성인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고평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과거의 테슬라처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뉴스케어 파사의 주가나 오클라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상 신고치를 돌파하고 있어요. 과거의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서도요,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고평가, 고평가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고평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시장에서는 PBR, PER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따질 때가 있고 이런 걸 따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수급 자체가 엄청난 유동성을 확보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뭔가 호재가 끊겼나 싶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SMR 지원법까지 나오고 있죠. 자, 당을 초월한 정책.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초월한 정책이다. 대통령은 지금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서 그죠? 지원을 약속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신재생 에너지 풍력, 수소 이쪽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나 풍력사업부와 수소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 누가? 바로 두산 퓨어셀이란 자회사가. 결국은 우리는 지금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PER과 PBR 기준으로 얼마가 싸고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30조 원짜리예요. 실적 기준으로 볼게요. 실적 개선세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개선세에 대한 상승적인 부분이 정말 드라마틱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붙여놓은 것은 결국 무엇이다? 야, 이제는 시장이 얼마짜리 얼마를 벌어들이느냐, PER, PBR 몇 배짜리냐, 비싸다 아니냐를
논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천장이 열려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봉, 주봉, 월봉 다 뚫어내었고 연봉 차트로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목표가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이 6만 원 또 라운드 피겨까지는 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아야 되는 구간일까? 저는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환경이나 전반적인 산업을 봤을 때 과거에 있었던 한미반도체의 에코프로의 탄성처럼 그냥 지켜보는 게 맞다.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될까? 자, 신고가를 뚫는 종목은요. 사실 한 번 주가 이 외봉으로 끝날 때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죠? 향후에 정말 피날레를 이렇게 크게 찍어놓고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맞아요. 이런 에코프로처럼 시장의 의견이 딱 반영이 돼서 근데 여기서 더 갑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있죠. 사상 신고치를 돌파하지 못하지만 빠졌는데 더 갑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일단 10% 20%씩이라도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 완벽한 수급 장세고요. 그리고 이 시장의 사이클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아라는 어떤 신호를 주고 있지 않아요. 환경 자체가요. 이건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죠. 역시나 이 한미반도체 주가도 보십시오. 신고가를 뚫었죠? 어떻죠? 더 갑니다라고 해서 한번 뚫어보자라고 했을 때 여길 뚫어내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분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봐요. 여기서 야 여기 못 가. 근데 뚫어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1차적으로 여기 조정받다가 또 뚫어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10% 매도한 상태에서도 나머지 물량은 가져가면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크로스 체크는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 빠지게 지금 계속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이게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느 부분에서 만일에 이런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에코프로처럼 사상 신고가를 빵 찍어버리고 여기서 확 내려오는 그림. 이때는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서 맞아요. 아 이게 그냥 천정을 뚫어갖고 다시 한 번 더 트라이할 수 있는가? 아니면 트라이하지 못하고 무엇이죠? 조정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면서 계속 지역으로 지켜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 영상을 보면서 아마 느끼시는 분들 중에선 에이씨 괜히 들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괜히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전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고요. 최근 시장 급락 나올 때도 여기서 정확히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주식타짜 안규수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과거에 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토대로 해서 사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전으로 움직일 겁니다라는 이야기. 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의 신고가 부근에서 최근 들어서 어제자 영상에선 G2 파워를 단기 매매해보세요. 이 말씀 드렸죠. 원전 업종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떤 움직임의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바로 BHI. BHI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잘 보시게 되면 원전 반영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쌍두마차로 오르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원전 움직일 때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태움. 역시나 바닥에서 60, 70%짜리를 순간적으로 주죠. 앞으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상 신고치를 돌파하고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과정에서 분명 중소형주는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하면서 자 나는 아직 중소형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달려나가고 모든 우주의 힘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나한테도 힘을 좀 분산해 주길 바래라고 할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는 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자 영상 가볍게 하나 보고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고 라이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앞부분으로 좀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 4월 6일 제가 이 편집이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단 긴급 원전은 나중에 보시되 가스터빈으로 보시죠 라는 이야기의 영상이었어요. 자, 이때 22,000 얼마였죠? 850원이었죠. 자,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지 간단히 한번 보고요. 어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도와드렸던 라이브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로 이 꼬르로 가진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주에 주가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여기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죠. 이게 뭡니까?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위에서 때려 맞으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럼 거래량이 증가됐다는 신호는 월요일에 시장의 급락과 투심의 불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폭을 분명히 발생시키겠지.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이 윗꼬리 아랫꼬리 달면서 이렇게 거래량을 증가시켰던 부분에서 우리는 월요일에 분명 조정폭을 이용해서 매수 의견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당장 SMR이 아닌 원전이 아닌 가스업이 복합발전소 이슈로 움직일 것이고, IR 내용도 수요일까지 다룰 이슈는 분명 맞습니다. 미국까지 넘어가서 하는 건 이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지금 제가 SMR이 아닌 무엇이다? 원동력은 지금 뭐죠? 가스 복합 발전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4월 6일자의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우디 복합 발전, 이 전자공시에 대한 사항이 향후에 분명 어떤 뭐 체코 원전이든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의 원전 산업을 부각을 시키겠지만 결국은 뭐죠? 뭘로 움직일 거라고 했어요, 바로? 네. SMR이 아닌 가스터빈으로 우리가 첫 번째 움직일 것이다. 자, 얼마나 중요한 이슈일까요,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주가가 빠졌을 때 원전으로 우리가 바라봤다고 한다면 체코 원전 미뤄졌을 때 손절매 나갑니다. 그리고 기타 중소형주를 이 구간대에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옳은 투자일까라고 하면, 자, 결론적으로는 올랐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죠? 날아갈 놈들은 두세 배 올라놓고 그 다음 수익률 게임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나는 태웅을 알고 있었거든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수익률 좋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선수들은 이런 부분에서 잡아 들어간다는 거죠. 자, 어제자 영상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어제자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자, 2025년 6월 10일 어제자 영상입니다. 그죠? 자, 이때 오클로의 주가가 30% 폭등 나오고 세계은행 금융 지원을 재개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단기적인 전략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20시간 전이었죠? 그죠?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자막을 넣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36분 지나고 있어요. 자, 장 열리기 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NXT 시장을 통해서 5.6% 정도의 주가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자, 지금 일봉이나 월봉이나 주봉이나 사람 이름도 아니고요. 명실상부한 주도들로서 모든 걸 뚫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봉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대략 이 부분을 좀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000원. 자, 59,000원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전일에 이 오클로입니다. 오클로 주가 보시게 되면 29.48% 정도 올랐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뉴스케일 파사 20% 올랐습니다. 한 번에 신고가를 갱신한 거죠. 자, 의미 있는 거고요. 지금 세계은행에서 다시 원전을 지원하겠다는 이슈도 지속적으로 지금 기사화되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과 협력한다. 그죠? 자, 이것까지도 지금 발생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에 나오는 구간대인데, 자, 두산 엘리베이터를 보유하신 분들 오늘 한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항상 말씀드리죠. 신고가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티가 가진 재료는요, 가스터빈과 원전, SMR 이 두 개를 공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의 상승은 어떤 상승을 기대하세요? 오늘의 상승은 원전으로 움직일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자, BHI라는 종목이 오늘 사상 신고가 돌파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전일 프리마켓을 통해서 JNC에너지 신고가 났죠. 그리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성광밴드 어떻습니까? 40~50%의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원전이 아닌 뭘로 움직인다 했어요? 가스터빈. 가스터빈이 움직일 땐 얘를 공략하자. 원전이 움직일 때는요, 최근에 태웅을 거래하자. 50~60%의 수익이 빨리 나는 거죠. 오늘은 어떤 게 움직일까요? G2파워. 얘가 오늘 가더라도 한 번에 모든 물량들을 뚫어내면서 여기만 뚫어낸다고 한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수직시장과 상한가 직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즉 지금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뭘로 움직일 것인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면 뭐라 했어요? 가스터빈. 그럼 여기서 여기 움직인 건 뭐라 했어요? SMR. 여긴 뭐라고 했어요? 가스터빈. 지금 오늘은 원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형주입니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예정돼 있죠. 그만큼 변동성을 확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내가 이 대형주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를 어떤 거를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격차가 완벽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욕심을 부려봐도 됩니다. 얼마까지요? 여기까지. 그러나 중요한 건 빠른 속도로 중소형주를 챙기면 일단은 어떤 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간 조정 과정에서도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평가 금액은 항상 신고가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일단 의미 있는 날이고요. 역시나 뭐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인데 세계은행 개도국 원전 금융 지원 재개 SMR 확산 원전 수명 연장 아주 중대한 이슈입니다. 요 부분 여기까지. 자, 이게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전일 20시간 전에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언제 매도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금의 이런 잔잔바리의 파동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옆에서 보여드리는 이 부분처럼 뭔가 마지막 피날레를 찍는 구간 그리고 재차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꽤나 연출될 때라는 표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슈퍼사이클에서는 슈퍼사이클답게 우리는 거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항상 쉬어가는 과정에서도 친구 녀석을 하나 붙여드렸고요. BHI라는 종목 그리고 SMR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씀드렸죠? G2퍼 이게 바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라는 이 종목을 거래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시고요. 라이브 링크 어떻게 보내드릴까?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예, 010-8345-3409입니다. 저 개인 번호입니다. 010-8345-3409예요.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자, 명실상부한 주도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도 역시나 똘망똘망한 주도주들 여러분께 라이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숫자 1번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께 말씀 한번 드려볼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번호요. 010-8345-3409 숫자 1번 적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들 꾹꾹 누르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좀 자주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독, 좋아요, 댓글로 신고가라고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게 유튜브 상에서 노출도가 많아진다고 해요. 예. 자, 이제 뭐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공부하는 채널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 뭐 어떤 이 시장을 보는 눈,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렇게 여기서 잡아내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왜 올라왔는가, 왜 오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요. 뭐 최근에도 여러분들 뭐 이날이었죠. 59,900원에 위치했을 때는 이 풍력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SMR 또 더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 여러분께 딱 이렇게 드리는 이유 오전에 왜 그렇죠?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래요. 자, 반드시 들어오셔서 제가 계속적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가,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가스터빈 관련된 이슈들 나왔을 때도 빠른 속도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게였죠. 5월 29일에 우리가 만일에 비중을 좀 덜었다라고 한다면 49,900원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중 던 거 다시 재편입 신호 떴다. 팔았다가라도 우리가 다시 달 수 있는 이 부분. 그리고 호가의 법칙이 떴습니다. 3만 원에서 4만 원 갔을 때는 호가가 달라졌네요. 4만 원에서 5만 원 바뀌었을 때 호가가 달라졌네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죠? 원전으로 움직일 겁니다. 원전으로 움직이는지 가스터빈으로 움직이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나오는 기사들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뭐죠? 호재가 나왔다. 가스터빈 이슈네? 원전 이슈네? 파악하면서 중소형주를 거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스터빈에 대한 이 사회되는 이유와 근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 시장 빠졌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했죠? 예? 그렇죠. 이혼할 각오로 우리 살 때 사보자.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전략입니다. 무조건 빠진다? 그럼 더 밀린다? 기회를 삼아보자. 왜 이럴까요? 응?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진입을 안 한다요. 우리가 진입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사보자 그냥.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왜? 오를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뭐죠?
버티는 것들을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 오를 것을 편입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 BHI 뭐 두산 에너비티 가는 과정에서 그죠? 설탕 한 스푼 넣어두자.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친구 녀석 하나 가지고 가는 거. 그리고 제가 이 해당 채널에서는 태웅이란 종목도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언제였죠? 5월 23일. SMR 관련된 부분에 300메가와트급 SMR 원전 부품. 우리는 무엇이죠?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태웅 두산에너비티 형제여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별거 아닌 거지만 별거 있는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항상 신고가로 갈 수 있게끔 제가 그래도 20년 동안 자산 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채널도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들어오셔서 공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왜냐하면 대형주예요. 대형주를 접근하는 자세는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내용 보시죠. 왜 오르는가? 그리고 뭐죠?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일 때 무엇이죠?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면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교차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조정을 주더라도 이런 뭐 4, 5%짜리의 상승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주, 그죠? 이런 종목들을 눈치껏 빨리빨리 거래하고 이제 가스터빈 아직 히든 종목들 몇 개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추려도 한번 라이브에서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자, 명신상부한 주도주를 보유한 여러분들 축하드린다라는 표현 다시 한번 드리고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이 두산에너비티 끌고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건이 빠른 속도로 뉴스화되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달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새벽이라서 영상이 좀 매끄럽진 않았네요. 자,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010-8345-3409에요. 두 또는 숫자 1번. 야, 생각해보니까 숫자 1번. 머리 두자하고 똑같네요. 1등이니까 1등. 1등은 외래온 법입니다. 그래서 2등, 3등짜리 거래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지금 현재 54,600원에 위치한 두산에너비티.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벌써 10만 원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타짜 안교수였고요. 오늘도 라이브 참여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